네, 이어서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언젠가부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말이 있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마약 마케팅도 앞으로는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표 허가를 관장하는 특허청의 입장은 어떤지 특허청 상표 담당자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에서 상표심사 기준 업무하고 있는 유지선 사무관입니다. 네, 유지선 사무관님 함께 하실 텐데, 자,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약이 들어간 상표들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출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적을 때는 연간 10건, 많을 때는 50여 건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2018년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총 159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말할 때는 마약을 어디다 붙여도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죠. 앞서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외에도 출원 상표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외에도 이제 마약 텐트, 마약 바디필로우, 마약 베개, 마약 매트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약이 들어간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이 궁금해요. 네,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보아서 거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령 일반인들의 도덕관념을 해치거나 기타 실정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마약이 일상생활에서 금지된 상품이고 또 이것이 포함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랬던 건가요? 네, 특허청은 이제 마약이 들어간 상표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마약이 들어갔던 저희가 봤던 것들은 특허를 얻지 못한 그냥 제품들이었던 건가요? 이제 아마 마약 베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약 베개뿐만 아니라 마약 바지, 마약 매트리스 등등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등록이 된 건가요? 이제 특허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결합된 상표를 거절해 왔는데요. 따라서 마약 베개도 이제 말씀드린 공사형속에 반한다고 보아서 거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출원인이 해당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특허 법원은 이제 마약 베개에서 마약 부분이 사전적인 의미로 직감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단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이제 당시에 마약으로 인식되었던 의미, 중독적일 정도로 아주 편한 또는 자꾸 생각나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본 거죠. 또 이제 마약을 사용해서 베개나 쿠션 제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것도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마약을 넣진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본 게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확실히 과거랑 지금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심결 취소 후에 심사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마약 사건 이후에는 모든 지정 상품에 대해서 기존대로 거절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마약이 들어간 상표에서 마약이 공사형속에 반하지 않고 또 베개나 쿠션 등에서는 원재료를 쓰이지 않는다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베개, 쿠션이라든가 다른 매트리스, 가구 등에는 거절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대신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가령 우리가 먹는 식품, 또 의약품, 아이들이 주요 수요자의 완구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사형속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거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대응 방향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제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정되는 법률을 포함해서 또 다른 법률에서 이제 마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해당 상표의 경우 출원되더라도 공사형속에 위반된다고 보아서 거절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약 근절을 위한 특허청의 각오 혹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상표는 이제 시기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갖는 의미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마약이 갖는 중독적인 특성을 부각시켜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단어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이라는 단어도 소비자들이 점차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회 현상을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표 심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이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7088님께서 네. 그 상표나 이런 것들 중에 조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도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떠냐고 심사가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표장을 보고 표장에서 어떤 부분에 그 단어가 쓰이는지 또 지정 상품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폭의 경우에 이제 조직폭력배의 단어로 약칭으로 직접적으로 직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일반인들의 도덕관념을 해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 조폭 떡볶이라는 것과 네. 조폭 뭐 예를 들어 장갑 뭐 이런 거랑은 또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지정 상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표장 자체만으로도 어떤 일반인들이 듣기 불편하다거나 또는 도덕관념을 해친다거나 한다면 그 등록이 안 될 수 있죠. 예.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유지선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